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다세대 속칭 이제 빌라 투자에 대한 고정관념들에 대해서 제가 왜 사람들이 이제 이 빌라에 살면 깡통인지 빌라 투자는 이제 무조건 실패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나은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빌라나 이런 거 투자를 할 때 사기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참조하시고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할 때 기존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을 갖고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상품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재개발 지역이 이제 예상되는 지역을 지분을 사가지고 큰 수익을 남기는 방법과 요즘은 1인 세대나 거기 신혼부부가 상당히 많잖아요. 신혼부부가 뭐 원하는 것들은 이제 금액이 이제 많이 들어가지 않는 빌라 같은 경우를 많이 투자를 합니다. 빌라는 이제 또 대출이 또 많이 나오니까 금액 요즘 12월 16일 대체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입지 조건이 좋은 그러니까 즉 교통편이 좋은 역세권, 그렇지 않으면 뭐 학군이 좀 좋던가 아니면 주위 환경이 좀 좋던가 그런 쪽으로는 뭐 전세 갭 투자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금액 상승이 어차피 전세가는 들어간 돈이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전세하고 매매가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요. 그렇거나 뭐 그런 경우는 쫓기 많지는 않아요. 근데 실거주를 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 어차피 지금처럼 아파트 폭등 올라간 것처럼 덩달아서 빌라도 올라갔거든요.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그런 걸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거주 하면서 금액 상승을 노리거나 재개발. 단 신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실거주하면서 살려는 거는요. 뭐 신축은 일단 더 좋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한 3년에서 4년까지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오래되면 어차피 세입자들은 계속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3, 4년 됐을 때는 이제 일단 사람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사거든요. 어떤 하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아파트는 관리비가 들어가서 거기에 유지 보수까지 다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그렇게 감가상각이 덜한데 빌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지나면 하자 보수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최대 한 3년에서 4년까지 된 거를 사서 직접 거주하시면서 나중에 시세차익을 넘기고 팔면 되는데 좀 연차가 되면은 좀 그런 거에 대해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재개발 지역 살 때 그렇게 사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빌라 같은 경우는 재개발 아니면 실거주입니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고 이제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금방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처음 이제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세대 빌라가 왜 투자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세대 빌라 투자 위험성.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요, 지역마다 개성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지역에 그냥 무턱대고 투자하다가요, 황금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황금성이 떨어지냐? 아파트의 평균적으로 따지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있습니다. 왜냐, 내놨는데 바로 팔리지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즉, 그래서 아파트에 저번에 한번 제가 오피스텔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 뭐 연립주택도 있고, 이렇게 좋지 않는 시각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바로 황금성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신 게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딱 따지는 게 몇 가지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워낙 찾으시는 개성, 그런 게 완전 틀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집을 보여주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인터넷에서 보고 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거기서 보고 오지만은 집을 볼 때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이상은 계약은 안 하십니다. 뭐 하루에 5시간을 보여주고 20개를 보여줘도 계약이 안 나와요.
그만큼 환급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위 우리가 뭐 금액들이 오를 때는 아파트가 그래서 많이 오르는 겁니다. 수요층이 많으니까. 빌라 같은 경우 수요층은 있는데 너무 광범위합니다. 너무 광범위한데 난 여기 딱 한 군데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을 내 거를 팔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편식이 너무 심합니다. 아파트에. 그러니까 이번에 그 12월 16일 대체전에 아파트 가격이 수요가 엄청 많다 보니까 폭등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외에 이제 부동산은 오름세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르긴 올랐어요. 안 오른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작년 이제 규제가 들어갔는데 그게 아파트만 규제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단독주택 이제 비싼 거는 규제가 들어가고 빌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가 작년에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금액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조금 많이 오른 건 아닌데 그것도 제가 좀 이따 도표로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빌라 투자가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말씀 그냥 우리 실거주 목적으로 사면은 그나마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재개발이 될 거라는 그 기대감으로 지분을 뒤에 삽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사신 분들은 오래 기다림으로 인해서 그만큼 보상을 받지만 후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비싸게 이제 매수를 하죠. 근데 이게 꼭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게 깨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한남 재개발도 지금 한참 이제 정체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뭐 며칠 전에 이제 뉴스가 나왔잖아요. 뭐 어디 건설에도 뭘 해주려고 막 그런 조합원을 뭐 명의 도용했다는 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변수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묵힐 수가 있고요. 그나마 오래돼도 재개발이 진행되면 모를까. 이게 해제되면요. 그 지분의 이제 가치로 이제 그 상승으로 이제 그 지분이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주식처럼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큰 손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세대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사람들이 편견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보통 우리가 재개발을 투자할 때요.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은 오래된 단독주택을 투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좀 지분이 좀 많다 보니까 크게 이득이 들어오거든요. 아니면 다세대 투룸, 오래된 거. 신축 같은 거는 없어요. 거의 대부분. 신축은 그 안에서 덜합니다. 아니면 이제 그 중에 또 원룸 같은 쪼개가지고 지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평소 얼마 되지도 않는 게 매덕 2억, 3억 주고 샀다가 그게 풀려버리면은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대다수지 우리가 실거주하면서 하는 거는 그런 투자 리스크는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분양 빌라 같은 거 있잖아요. 분양 정세 이렇게 들어갈 때 그런 깡통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동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조하시면 됩니다. 비싼 집은 매수했다가 지지분이나 이제 재개발이 되면은 이제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접근 방식이냐에 따라서 확실히 틀린 거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재개발이 해제되면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낡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나 원룸 사셔가지고 크게 손해보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아주 흔치는 않지만 주위에 자주 벌어지는 일 중에 또 하나예요. 재개발이 해제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네요.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요. 그런 투자 리스크가 있는 거지, 신축 같은 경우는 좀 덜합니다. 우리가 실거주하면서 그런 목적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당연히 아파트처럼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이거는 언제나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분 이렇게 재개발 그런 특수한 지역 빼놓고는요, 항상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작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에 편성하지 못했거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아파트가 아닌 이제 타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다세대나 즉 이 빌라에 투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세대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다르게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언제나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실 때는요, 발품을 파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좋은 거를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꼭 재개발이 아니더라도요. 아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역마다 이제 특색이 있어요. 개성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특성들을 파악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이건 서울 부동산 광장에서 나온 이제 그 내용인데요. 이제 단독 다가구나 다세대 연립을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지분으로 재개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실거주 목적이 큽니다.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무겁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아파트에 살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제 요즘은 더불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향이 너무 많이 강해요. 남한테 타치받기도 싫고 층간소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권으로 많이 가는 경우도 많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보통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성북구, 이제 성북구 이제 장이동 말씀드린 겁니다. 그쪽에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서 그쪽에 많이 들어가시던가, 용산은 이제 효창공원이나 남영역, 그리고 용산역, 이제 거기도 그 단독 다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쪽으로 이제 투자 경향이 있어요. 이제 재개발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조금 이 계약률이 좀 높았고요. 단 이것도 이제 많지 않은 게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그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신축 빌라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생각보다 단독이나 다가구가 상당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거래량이 적은 거죠.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는 우리 말대로 재개발하는 지역, 그것도 거래량이 좀 있었고요. 성북구 그리고 용산도 그렇고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인 세대나 신혼부부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은평구와 강서구가 많았지만은 은평구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중랑구도 인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은평구하고 이제 중랑구를 설명드리면, 중랑구 같은 경우는 7호선이 있습니다. 7호선이 있다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7호선을 타가지고 강남권을 가기가 좀 편합니다. 그리고 뭐 7호선 타고 뒤쪽 노원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나오면은 이제 상봉역에 오면은 이제 저 경춘서 타가지고 딴 데도 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중랑구 지역이 그 빌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신혼부부들한테 인기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는 3호선하고 6호선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참 빌라 붐이 일어났을 때 은평구도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 외에 빌라도 엄청 많습니다. 신축 빌라를 엄청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는 사람 중에서 빌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은평구가 그때 진짜 먹거리가 엄청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은평구도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강서구 또한 그렇고요. 이 도표를 보듯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다가 후에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아파트는 투자를 못 하겠고 이제 빌라 쪽으로 많이 오는 거죠. 실거주와 투자 목적, 재개발 지역에 많이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12월 16일 대책이 지나면서 어차피 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제 금액이 이제 떨어지는 거. 왜냐면 무주택이면서 빌라 같은 경우는 살 때 그 은행 대출이 규제를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기 비용도 덜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빌라 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2019년, 2020년에 가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작년을 비교를 한다면은 거의 한 50에서 70% 올랐습니다. 그 거래량이요. 그리고 금액도 올랐고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주 이제 헤드라인 뉴스를 설명을 드린데요.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재건축은 좀 규제가 좀 많이 들어갔는데, 재개발은 조금 그 규제가 좀 덜한 편이라 그런 풍선 효과를 누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 풍선 효과로 인해서 다세대 같은 경우도 매매 가격 상승에 한 요인을 작용했죠.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모르신 분들도 있으니까 요런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고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매매가 잘 됐고 이렇게 그 거래량이 많았고 어느 지역이 특색이 있는지 그거는 이제 재개발은 당연히 재개발 지역으로 많이 몰리는 거고요. 보통 이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금액이 많이 비싼 지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교통편이 좀 좋은 지역. 중남구 같은 경우도 많이 낙후돼 있다가 7호선이 들어가서 뭐 좀 좋아진 건데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은평구 또한 그렇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그럼 빌라를 투자를 할 때 성공하려면 어떤 거를 봐야 되나? 빌라 투자를 할 때 성공을 하려면요. 지역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할 거면은 당연히 내가 그 전에 올렸던 뭐 청량리, 미아리, 장이동, 용산 등 그 지역에 이제 그 재개발을 보고 그리고 많이 오른 지역 말고 좀 덜 오른 지역을 잘 선택하셔서 시간을 좀 갖고 기다리는 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실거주하는 목적으로 왜냐하면 실거주하는 사람들은 보통 내가 원하는 지역을 다 갑니다. 뭐 그게 꼭 중랑구하고 은평구, 강서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지역을 가는데 그 지역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발품을 팔아줘서 그래도 조금 여기서 좀 가깝고 연차는 3년에서 4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일단 가까워야 됩니다. 3년 그리고 3년 4년 안에 신축이면 더 좋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팔 때도 이런 걸 보고 내 집이 팔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잘못 샀다가는 빌라 같은 경우는 환급성이 좀 덜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신축을 살 때는 제가 전에 올린 빌라 투자, 그러니까 빌라 분양이나 빌라 분양 있는 전세 들어갈 때 그런 거 보는 방법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꼭 꼼꼼히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방법을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역이 좀 좋다고 치면은 당연히 내가 신축으로 들어갔을 때 어차피 그 부동산이라는 거는 오름세 있고 또 내림세가 있지만 아파트처럼 빌라는 그렇게 많이 움직임은 없습니다. 움직임이 좀 덜해요. 근데 이번에 아파트 이렇게 쭉 올랐을 때 빌라는 한 요만큼 오른 겁니다. 요만큼. 근데 안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임장 활동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대로 어느 지역을 선택한다면은 발품을 많이 파셔야 돼요. 가서서 부동산 들려보시고 그리고 여러 군데 한 군데만 보는 게 그래서 빌라를 살 때가 힘들어요. 부동산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많이 보여줘도 계획이 안 나오는 게 허다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한 실거래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그 지역을 누르게 되면 얼마에 지금 매매가 그 전에 됐는지, 전세는 얼마에 들어갔는지 다 나옵니다. 월세까지. 그런 실시간으로 실거래 사이트를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지역을 보면서, 생각보다 이게 좀 가격이 괜찮은 게 나왔네라는 걸 찾으셔야 돼요. 무턱대고 거기 있는 중개업자 말을 믿지 마시고, 저도 중개업자지만은 본인이 선택을 하려면 그런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개업자도 너무 힘듭니다. 이런 걸. 왜냐면 저도 이거 설명하면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빌라는 투자를 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정보력이 별로 없습니다. 정보가. 아파트는 이런 정보가 있는데 빌라는 이거밖에 없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가 다 나와 있고 워낙 그거에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찾기도 되게 쉽습니다. 근데 빌라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역마다 다 틀리니까. 그런 거를 틈새 시장을 다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모니터링 한 결과로 임장 활동을 하면서 서두르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 빌라 투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거주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가 되게 중요합니다. 신축이면 좋겠죠. 근데 신축 같은 경우도 시간을 보고 사셔야 돼.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가격인지. 연차는 최대 3년에서 4년까지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하자 보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 유지 보수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 단열이 잘못됐으면 단열 공사도 합니다. 근데 빌라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집이니까 내가 해야 돼요. 물이 들어와가지고 곰팡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책임집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쓰면서.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차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실거주 할 때는요. 투자 시는 제가 그 빌라나 이거 재개발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올렸는데, 여유분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빌라 그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시간을 많이 갖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젊은 세대 30, 40대가 좋죠. 연세 드신 분들은 그 길게 쳐다보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데 투자하지 마세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목돈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말대로 그냥 묶어놓고 그냥 가만히 신경도 안 쓰셔야 돼요. 그래서 갭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가지고 전세를 놓고 세월아 내월아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 지역 안 가보신 분들 수두를 겁니다. 그런 돈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일희일비합니다. 어느 날은 웃고 어느 날은 울고. 꼭 투자할 때는 여유분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언제 이게 확답이라는 게 없거든요. 뉴스는 일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도 똑같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런 빌라나 아파트나 뭐 투자를 할 때는요. 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왜 부모님들이 9시 뉴스 보고 하잖아요. 뉴스 보는 이유가 세상 흘러가는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권도 얘기도 듣고요. 근데 보통 이제 부동산, 그나마 그건 좀 힘들다. 요즘 핸드폰이 워낙 좋으니까 하루에 부동산 뉴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만이라도 보시면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합니다. 그것도 힘들다. 그럼 저는 매일 올리지 않았지만 제가 헤드라인 뉴스 같은 거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올리는 잘못된 거 말고요. 저는 솔직하게 설명드리니까 그거 들으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뉴스는 일상입니다. 정말 부자 되십시오. 제가 이렇게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서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너무 거기다 고정관념이 있어. 빌라를 투자하면은 뭐 돈이 안 오르고 뭐 한다. 왜?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관점을 갖고 투자를 할 때는 그런 거를 꼭 여기 장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실거주 할 때 그냥 실거주나 그냥 편하게만 평생 이렇게 살래 안 올라도 살래 그러신 분 상관없고요. 사면서 좋은 신축이면서 나에게 사가지고 나중에 조금 올라서 갈아탈래 그런 분들 있고 투자도 있고 재개발처럼 빌라 투자한다고 꼭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관점으로 투자하고 내가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빌라 투자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7가지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빌라 투자를 할 때.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겠고요. 꼭 다들 부자 되시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